오랜만에 오셨죠? 네, 예, 우리 시청자들께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용환입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에 이렇게 같이 함께 하게 돼서 좋습니다. 네. 여기 인현 위원장님 저 나오시자마자 댓글이 이런 댓글 올라왔어요. 보건복지부 장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제가. 글쎄요. 평가해 주셔서 좋은데 예. 그런 능력이 있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기 세브란스에서 네네. 이렇게 하시죠? 국제진료센터장 맡고 네, 있습니다. 센터장 맡고 계시죠. 예. 지금 의료 현장에 지금도 계시는 거죠. 네네. 예. 직접 의료 진료도 하세요? 그럼요. 일주일에 4번 진료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입니까? 주로 이제 가정의학 전공했지만 내과 네. 환자죠. 아. 네네. 내과는 그러면 저 배 아프거나 뭐 저 속 아프면 그 외국인들이 이제 저희 부서를 통해서 네. 1년에 한 6만 명이 와요. 어. 그리고 이제 국내인이 또 비자 신청업자 한 3만, 9만 명이 왔다 가니까요. 굉장히 네. 다양합니다. 아 그러면 저 같은 한국 사람은 못 갑니까 거기? 오지요. 제가 가정의학 전공인데 순천 사람들, 우리 고향 사람들 많이 옵니다. 아 고향 사람. 예, 순천이 고향이시구나. 예. 예, 그런데 지난번 얼마 전부터 보훈처 정책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박민식 장관께서요. 네. 한 6개월 전에 오셔가지고 네. 뭐랄까요, 한국의 도의 특성이 있죠. 전라도 충청도 사람은 한참 딴 얘기하다가 본론에 들어가잖아요. 뭐 돌고 돌아서 예. 경상도 분이니까 그런지 하여튼 아주 경상도 사나이가 음. 앉아가지고 2분 이내에 보온철을 만드는데 좀 예. 민 선생님 좀 도와주세요. 아. 그래서 내가 그냥 아주 저도 화끈하게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위원장이 됐는데 이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할아버지가 국가유공자고 그러시죠. 그래서 이제 그 보훈처에서 맡은 게 세 종류입니다. 유공자, 그 다음에 아버지가 참전용사고 네. 외삼촌도 장진호에서 싸웠고 아. 그리고 저는 광주에서 사실 도청에서 하루 통역했어요. 네. 그래서 감히 깜짝 놀랐는데 저보고 민주투사래요. 저 오해 없길 바랍니다. 이 방송에 저는 5.16 유공자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5.18 5.18 참, 예. 5.18 유공자는 아닙니다. 말을 잘못했네.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걸 보훈처를 보훈부로 이제 할 때가 되지 않았냐. 네. 그래서 열심히 그동안에 뭐 신문에도 기고를 여러 번 내고 네. 방송에도 나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입법 과정 중입니다. 임박해요. 곧 보훈처가 보훈부가 됩니다. 여야가 합의했다고 하니까 다 했죠. 아직 이제 법원 통과가 안 돼서 지금 준비 중이다. 다른 법령하고 이렇게 뭐 아마 같이 돼 있어서 좀 보류가 됐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보훈처가 보훈부로 이렇게 승격되는 건데 네. 그게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선 국무회의에 네. 장관께서 이제 같이 다 들어갔죠. 같은 국무위원. 네. 미국도 레이건 때까지는 네. 안 돼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이제 그 보훈부를 만들면서 우리 여야 할 것 없이 미국에서도 네.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을 좀 더 격상시켜야 된다. 그 네. 레벨을 좀 올려야 된다. 네. 아주 간단하게 철학적인 의미는 거기에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뭐 7대 강국이라고 그러죠? 예. 사실 한 5대 강국 돼요. 다 통계 잡히지 않는 돈을 다 합치면요. 네. 5대 강국 정도 됩니다. 저는 네. 그렇게 믿어요. 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걸맞게 지금까지는 뭐 발전하느라고 허덕거렸는데 네. 이제 좀 궤도에 올라가서 이제 좀 우리한테 고마운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네. 6.25 전에 무슨 항일 투쟁, 6.25 베트남, 네. 그리고 오늘날도 한국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그 누군가 이제 네. 좀 돌아볼 때가 됐고 그분들을 저들을 모실 때가 됐고 네. 그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꾸준히 표현해가면서 꼭 보상의 문제보다 좀 우리가 보훈부로 올리면 그분들 자체에도 우리가 그분들한테 고마운 마음을 한 단계 올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도움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네,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재정적으로는 19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네, 원조 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게 도움을 주는 코이카를 통해서 네, 네, 이런 네. 나라로 그때 이미 됐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너무 많은 걸 받아왔기 때문에 계속 아침에 해서, 회진 돌면서 예. 터키 환자를 만났어요. 터키, 예, 그래서 내가 그분 손잡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brother, 음, 우리 우방, 음, 응? 우리 6.25 때 와서 도와준 우리 형제요. 네, 내가 그러면서 그분한테 인사하면서 고맙다. 당신은 아니지만 당신 나라가 그 특공대를 보내서 6.25 때 우리 도와주고 우리 잊지 않고 있다. 네, 당신 내가 조금 더 도와줄 일 있으면 항상 연락해라고 명함 주면서 네, 예,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렇죠, 예. 예, 예. 특히 터키 국민들이 이 한국을 그렇게 가깝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예. 터키에 가 보면 바로 느낀대요. 네. 예, 한국에서 형제 왔다 나라죠. 그러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형제라고 바로 나와. 네, 네. 아, 이티오피아도 그렇고. 이티오피아. 예. 예. 저희 외삼촌이 이제 장진호에서 싸우면서 특히 이티오피아는 이제 흑인 분들이 계시는데 네, 네. 그 특공대가 와가지고 밤에 근무하면 손이 이렇게 들어온대요. 그래가지고 그 미군들 그 덕택 이렇게 이제 저기 뭐라 그러죠? 군번. 예, 군번 그 예. 표시되어 있는 예. 그걸 만지고 어, 미군이면 손이 딱 나와서 탁탁 털고 어, 수고해라. 어, 미군 아니면 거기서 이제 죽는데요. 어허. 그 정도로 무서웠대요. 음. 이티오피아 군인들. 아, 터키는 또 아예 사령관이 몇 명 말하자면 책임지고 그 죽여라. 뭐 저쪽 상대방이야. 전쟁이 전쟁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두 나라가 다른 나라도 생각이 나지만 참, 네, 참 우리가 은혜를 많이 입었고 이제 보훈처라는 것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때 희생됐던 사람들 플러스 그 후손들 네, 또 그리고 이제 베트남도 영웅들입니다. 우리 외화를 벌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했죠. 그렇죠. 예. 그냥 베트남에 갔다 온 30만이 갔다 와갖고 5천이 죽어 돌아가셨는데 사실은 합병증 합치면 한 10,000명. 그래요. 예. 그리고 몸에 파편 담고 온 사람이 또 몇만 명 있죠. 네. 부상당한 사람. 네,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제. 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챙겨야 됩니다. 그래요. 그 이제 그동안 이 보훈, 그러니까 국가의 보훈 정책이 네.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진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 보훈처 정책자문위원장 하시니까 왜 보훈이 필요한지. 예. 예. 자문회의에 들어가면 거기 네. 좌도 있고요, 우도 있고 아, 그래요? 엄청나요. 그래서 제가 못 싸우게 한 거는 두 가지 룰을 정했어요. 네. 첫째는 네. 우리 생각은 달라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자. 아, 두 번째는 여기서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마라. 네. 근데 이제 그다음 제가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을 설립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국가유공자나 국가유공자 후손을 우리가 기리고 근데 하나 제외해야 돼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6.25 때 우리를 대한민국을 위협한 사람들은 제외입니다. 네. 국가보훈처입니다. 국가보훈처니까 국가를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어떤 뭐랄까요 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치려고 했던 분들은 당연히 제외. 예 그건 근데 적인데. 조금 전에 좀 뭐랄까요 그 이제 좌익 성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거기에 포함을 시키려고 전 정권이 많이 그렇게 네. 했는데 네. 그건 안 됩니다. 네. 대한민국 정부를 만들고 뭐 이승만 때부터 만들고 그 전에부터 이제 해외 정부가 임시 정부가 있었는데 네. 그 일에 기여를 한 사람, 그 일에 반대한 사람, 6.25에 우리 반대에 섰던 사람 그분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요. 우리 예. 국가보훈처에서 관심 없습니다. 그럼요. 예. 예. 그 문재인 정권 때 이제 김원봉이가 이제 그 논란이었는데 예. 이 사람이 독립운동을 좀 한 거는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동시에 6.25 전쟁 때 예. 북한군의 서열 세 번째 정도 되는 네, 네. 지위에 있으면서 후방군 전체를 지휘했습니다.
근데 이거 후반군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점령지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예, 북한 예. 입장에서 볼 때는 삼파선을 넘어서 내려와서 서울을 장악하면 서울이 김원봉 지휘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3대 전범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김일성, 박헌영, 김원봉. 근데 이런 자가 그 몇 년 전에 일제시대 때 뭐 무슨 독립운동 좀 했다는 이유로 국가보훈처의 원훈 대상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려고 했던 우리 거예요. 이름에 맞잖아요. 예. 국가보훈처가 그러면 아닙니다. 네.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냥 간단하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국가를 그 위협했던 분은 이건 뭐 정식적인 국가보훈처의 정책은 아니지만 저 네. 보훈처 자문의장으로서 네. 제 사견이지만 네. 제외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 보훈 정책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네. 또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고 많은 우리 국민들이 느낍니다. 그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3주 전에 사실 한 달이 조금 안 됐는데 대통령 앞에서 보훈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 보훈처를 이제 보훈부로 승격시켜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지만 네. 이제 한국이 막말로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 이제 선진국이다. 네. 그래서 지당한 일이다. 네. 이제 이렇게 설득해서 말씀드렸는데 너무 뭐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아, 윤 대통령께서 워낙 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윤 대통령께서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1년 전에 한번 식사 같이 하고 네. 이 처음으로 뵀는데 굉장히 많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 감히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만 박식해졌더라고요. 그 학습 속도가 빠르다고 보통 빨라요. 깜짝 놀랐어요. 예. 두 가지 표현을 하셨는데 네. 거기에서 북한이 진짜 좋으면 우리가 거기처럼 뭐 살아서 통일해야지. 그 말이나 되냐? 아하. 그쪽에 대해서 너무 안 알려져 있다. 네. 우리가 워낙 잘 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쪽으로 돼야 된다. 그래 섭섭하게 그 다음날 기사 나간 게 뭐 흡수통일이다. 흡수통일이라는 말조차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논리적으로.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셨는데 네. 이거 아마 이거 공개 안 됐을 겁니다. 아. 공무원은 철밥통을 자기가 제일 싫어한대. 아. 공무원이 잘못하면 행안부 장관 보고 그랬어요. 필요하면 구조조정도 해라. 네. 너무 지난 정권에 공무원을 너무 많이 뽑았는데 공무원들 이제는 그런 생각 가지고 공무원 되면 안 된다. 아하. 철밥통 아니다. 네. 일 열심히 해야 된다. 기업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다. 얼마나 제가 공감을 했는지. 아. 그리고 벌써 주변에 아마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네. 그 보고를 받고 같이 이 대화 나눠서 그런지 굉장히 핵심을 딱 짚더라고요. 그리고 네. 검사로서 네. 검사 출신으로서 정치 못하는 3대 개혁 대환영입니다. 그거 아파요. 민주주의라는 건 우리가 4년 뭐 5년 대통령을 뽑아서 그 대통령으로 하여금 맡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 시간에. 네. 그 시간에 우리 쓴 약도 매겨야 돼요. 그 어려워요. 에너지 값도 제가 제일 기가 막힌 건 에너지 값을 올려야 되는데 그동안 안 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잘못한 거를 지금 치우고 있어요. 치우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그 제발 좀 기회를 줬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요즘 대통령이 너무 뭐 안쓰럽다고 그럴까요? 좀 기회를 줘야죠. 여야도요. 네. 미국에서는요 100일 동안요 네. 새 대통령 되면 허니문 그러니까 그래. 신혼여행 기간이라고 건들질 않아요. 아하. 그런데 되자마자 뭐 그리고 용산도 네. 저 개인 또 생각입니다만 네. 용산이 그 누가 있었어요? 중국군이 있었죠. 원래 예. 무슨 나라였죠 그때? 그 원래 용산이 일본군 아니 그 전에 그 전에는 중국군이 청나라. 청나라. 그 다음에 일본군. 중국군, 일본군. 그 다음에 미군. 예. 그 다음에 얼마나 지당한 겁니다. 음. 다시 차지해서 그렇죠. 이제 우리가 간 거죠. 예. 100년 만에. 음. 그래서 청와대도 개방하고 사실 박수 칠 일이고 좋은 일인데 네. 그것 가지고 또 쓸데없는 논쟁이 있고 지금 제가 여야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우리가요 지금 하나가 돼야 돼요. 세계하고 경쟁해야 돼요.
북한 저렇게 위협하고 있죠. 여러 가지 어려워지고 있는데 네. 요즘 좀 답답합니다. 뉴스 보기가 싫어요. 아, 예. 그 지금 우리 임요한 위원장님 말씀 들으면서 이 댓글에 이런 댓글이 올라왔는데 좀 제가 전해드릴게요. 네, 이경애님인데 예, 우리 아버지는 월남 참전용사신데 어릴 때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너무 싫었어요. 그런데 이젠 아버지가 술 먹었던 이유도 이해가 되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뜨거운 해병대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빠 사랑해요.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참 눈물 나네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렇죠. 예. 이 보훈의 뜻을 바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고 보훈처 박민식 처장 그리고 임요한 자문위원장입니다.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정부 평가를 보니까 본처가 제일 일 잘하는 부처로 꼽혔더라고요. 그 박민식 처장하고 호흡 맞춰보시니까 어때요? 박민식 처장 경상도 산하에 예, 경상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예, 그리고 전화도 며칠 전에 했는데도 외국 이스라엘 가 계시고 막 그렇게 외국도 이렇게 돌면서 네. 뭐 아이디어가 넘치는 분이고요. 이 가만히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그 박민식이라는 사람은 이제 제가 초선 때부터 가깝게 지냈거든요. 네네네. 그 위원장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의회, 국회에서 네네. 이제 법을 만드는 게 국회의원들의 일이잖아요. 네네. 그런데 대부분은 말이에요. 법 중에 글자 몇 개 고치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법률 수정안이죠. 예. 그래서 자기가 법률 수정안을 몇 개 냈다 이거 갖고서 이제 업적으로 삼거든요. 네. 근데 그 전까지 없던 법을 만드는 거, 네. 이거는 제정한다 그래요. 제정법. 예. 이 없던 법을 만들어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존의 법률 체계와 안 부딪혀야 되고 완전히 그렇죠.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흐름을 표현하는 법이니까 수많은 자문과 공청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한 10년 하면 재정입법 하나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박민식이라는 사람은요. 초선 의원 4년이잖아요. 네. 4년 동안에 이 재정입법을 4개를 한 사람이에요. 아, 그래요? 이거 완전 기네스 기록감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동안. 이거 완전히 이게 워홀릭이에요. 그렇죠. 예, 가족이 좀 걱정되는 데가 있어요. 일에 미쳐 사는 사람이야. 다행히 그 가족은 무사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국가보훈처 박민식 처장도 훌륭하고 우리 임요한 위원장님 특히 국민통합적 보훈이 필요하다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사회 통합을 위한 보훈 이거를 칼럼에도 쓰셨더라고요. 네, 이제 보훈을 여야 진보 보수 뭐 모든 사람이 뭐랄까요 이견과 의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사회 통합의 도구로 쓰자. 미국의 비행기에 그 참전 용사들이 뭐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비행기를 타면은 비행기 전체가 박수를 치거든요. 타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의 희생을 다 알아주는 거죠. 네. 우리도 말이에요. 좀 생각 다르고 뭐 아. 부딪히고 뭐 정치판에서 그렇지만 일단 군인이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이 표면에 나오면은 좀 그런 문화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네. 같이 박수 치고 그러면 다양성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그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 중에 보훈이 그래서 제가 컬럼을 그렇게 쓴 겁니다. 보훈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나눠진 것을 합쳐보자. 네. 그 임요한 위원장님이 그 작년 박정희 대통령 서거 43주기 추모식에서 추도사를 하셨는데 네. 그 추도사가 화제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네. 전라도에서 컸는데 네. 우리는 경상도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좀 덜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철이 들어서 예. 박정희 대통령 업적을 보고 물론 박정희 대통령도 잘못한 거 있어요. 유신 뭐 무슨 네. 특별 조치.
그러나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추모사를 했는데 네. 사실 사실만 얘기한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자원 없는 나라에서 한국 사람의 저력을 알았고, 네. 한국 그 일꾼의 능력을 알았고, 또 그 희생, 월남에 가는 사람들의 희생도 네. 이제 그걸로 이제 나라를 발전시키는 기업, 5천 년 역사엔 관을 앞세우지 않고 민을 앞세웠고, 네. 그 정주영, 이제 뭐 이병철. 이병철, 뭐 이런 분들 재벌을 네.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감히 제가 그래서 미국은 링컨을 훌륭하게 생각하는데 박정희 링컨보다 더 훌륭하다. 예. 거기서 근데 저는 그냥 지내오면서 철이 들어서 네. 뭐 감정도 마음속에서 다 없어졌고 네. 그런 뜻에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메가타를 원망을 했어요. 네. 두만강 압록강 다리만 끊었으면 중공군이 안 넘어왔을 텐데 그럼 어느 날 거기 인도적인 지원으로 실제로 갔어요. 경진, 고무산, 무산, 대홍단, 네. 삼지연, 해산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네. 근데 가서 보니까 두만강 상류가 개천이요. 개천이에요. 그냥 걸어 넘어온 거예요. 조용하네요. 근데 일평생 잘못된 생각을 순간적으로 다시 변속으로 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게 경찰도 제가 5.18 때는 굉장히 미워했어요. 네. 그런데 미국의 할렘에서 4년 살고 네. 가난해서 살았거든요. 치안이 없는 데서 한국 사람들은 치안이 없는 데서 경험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몰라요. 없죠. 예. 살고 오니까 경찰이 너무너무 그립고 고마운 거예요. 예. 그래서 경찰 대학에 강의도 갔고 경찰 예. 어제도 무슨 일로 경찰관하고 잠깐 만났는데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여간 우리가요 386의 문제점이 변속을 못한 거예요. 예. 그때 대한민국 독재 정권 아래 물론 전두환 씨 미웠죠. 그러나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변속을 하고 그게 철이 드는 거예요. 두만강을 보고 아 이게 개천이구나. 걸어서 넘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요. 예. 그 생각을 고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남미에서는요 35세 미만의 혁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다. 근데 50세 넘어서 혁명 생각한 사람은 정신과를 찾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개혁이 중요하지. 나이 들어서는 이 젊을 때 그 쓸 때 전라도 말로 쓰잘데기 없는 낭만. 그리고 저는 이제 남쪽에 소위 사회주의를 좋아하고 뭐 공산주의 좋아하는 사람들을 네. 그냥 너무 낭만주의자로 생각해요. 예. 현실이 너무 몰라요. 네. 저같이 북쪽을 29번 갔다 오고 네. 그런 학습하고 온 사람은 이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좀 깨어나기를 바래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 이제 주사파를 처음으로 대학가에 퍼뜨린 사람이 김영환이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 사람 필명이 강철이었어요. 네. 이 사람 북한에 가서 노동당에 직접 입당도 하고 간첩 교육도 받고 왔는데 북한을 갔다 오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보내야 돼요. 이승만 예, 대통령도 맞아요. 아시는지 몰라도 한 예. 6만 8만 병을 6.25 전에 보냈어요. 북쪽으로. 그 사상이 북쪽에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 네, 가시라고. 예, 맞아요. 지금도 좀 열어서 저는 거기 갔는데요. 예. 그 긴 얘기를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한 3주 봉사하러 다니다가 지역을 다니다가 밤이 되면요. 가방을 자꾸 싸요. 자신이. 예. 자꾸 가방을 싸요. 빨리 보고 싶어서. 떠나고 싶은 거죠. 그럼 왜 그러겠어요? 예.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예. 긴 얘기 아주 짧게 하면요. 그 다음에 한국 들어와서는요. 목욕탕에 와서 울었어요. 막 불도 켜지고 찬물도 나오고 동물도 나오니 감격에 너무 눈물이 뚝뚝 떨어진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3,500원짜리 대중탕 지금 7, 8,000원 하지만 그때는 돌아와서 그냥 20년 전에 야 대한민국이 좋구나. 이걸 몰랐구나. 그냥 김포 아니면 인천 공항에 도착하면 땅바닥에 뻗보고 싶은 마음. 맞아요. 그리고 이거 한국 사람들의 문제는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우리 전라도 우리 시청자들 좀 들으시오. 전라도 좋은데야. 전라남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음식도 맛있고 천국이야. 우리가 상대적인 걸 좀 봐야지. 뭐 안 좋은 거에 머물러 있으면 끝도 한도 없어요.
여기 행복한 이웃님이 이지환 박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슈퍼챗 하셨고 또 다른 한 분은 민주당에 가서 그런 강의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민주당하고 아주 가까워요. 민주당 사람들하고. 예, 그러시겠네요. 예, 가까운데 이제 조금 아이고 아이고. 예, 그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 내에 이제 어른들이 네. 저 김대중 대통령도 존경합니다. 네. 뭐 보복하지 말라고 그랬고 맞아요. 네. 뭐 좋은 점도 있어요. 음. IMF를 닥치면서 우리를 좀 도와줬고 그렇지만 그 민주당 내에 좀 뭐랄까요 너무 뭐랄까요 요즘 보면 민주당이 가장 큰 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민주당의 가장 큰 적. 참 아까 그저 박정희 대통령을 링컨보다 훌륭하다고 하셔서 네. 미국 사람들이 혹시 항의 안 했어요? 미국 사람들은요 링컨이 헌법을 70번 이상 어겼어요. baltimore 주의회를 남북전쟁 때 가뒀어요. 예. 재판 안 하고. 어허. 그 대법원장 불러서 협박했어요. 링컨이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연합을 지켰기 때문에 링컨에 석연치 않는 70 몇 가지의 헌법 어긴 거를 다 묻어버렸어요. 아하. 그리고 우리 연합을 지켰고 노예 해방했고 좋은 것만 다 부각시켰어요. 근데 그런 것이 그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면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도 감옥에 보냈잖아요. 왕이. 그렇죠. 2번이나. 예. 처분이 없는 일이죠. 나라를 구한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좀 다 저는 이승만 박사 엄청 존경합니다. 이승만 박사 또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오늘 쌀밥에 고기도 먹고 그걸 그냥 너무나 당연한 건데 추도사 하면서 이제 일일이 역사를 열거했어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는데 나는 감동받은 게 기가 차요. 그냥 사실 팩트인데. 여시대학교 진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냥 진실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 우리 링컨 대통령 말씀하시니까 제가 워싱턴 초대 대통령 그리고 그 생가 있잖아요. 거기를 갔었어요. 거기 가서 이제 이런저런 마운트 버넌 설명하다가 실제로는 이제 그 워싱턴 스토리가 뭐 아버지가 사랑하는 벚나무를 도끼로 찍어가지고서 그걸 자기가 용기 있게 제가 있습니다 해갖고서 뭐 정직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원래는 역사적 팩트는 그거 좀 사실 좀 낭설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거짓말을 해 놨더냐? 그 스토리지 않냐? 그리고 미국 애들이 그걸 가지고 배우는 게 있으면 소설이라고 하는 게 다 픽션인데 그렇죠. 그게 뭐 어떠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기가 막혔는데 그것도 일리가 있겠다. 교훈이 있으면 필요하죠. 불필요하게 그게 나쁜 교훈만 아니면 없을 필요 없죠. 그러니까요. 그 점에서 우리가 너무 막 깎아내리고 이 70%의 공을 놔두고 30%의 과만 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뭐 90%를 잘하고 10%를 잘못하고 뭐 99%를 잘하고 1%를 잘못해도 1% 갖고 그렇죠. 자꾸 끌어내리고 이거 문화 바뀌어야 돼요. 문화가 바뀌어야 돼요. 문화가 바뀌고 그분의 공로가 너무너무 그 한국의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 자원이 하나도 없고 한국 사람의 머리와 한국 사람의 저력으로 국가를 세워야 되겠다. 이관유 싱가포르 그 책에 보면요. 싱가포리안 스토리 내 스승이 박정희다. 그래요. 무섭게 우리한테 발전한 중국이 사실은 등쇼평도 박정희 경제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새마을을 배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마을 운동이 뭡니까? 전쟁 패배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게 있는데 막걸리 한 잔씩 돌리면서 우리 잘 살 수 있다. 그렇죠. 그런 희망. 오늘도 그런 게 좀 필요해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한국이 지금 좀 너무 갈등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젠 그럴 거 없어요. 한국 대단한 나라예요. 나는 제일 한국 사람한테 미운 게 과소평가예요. 굉장히 과소평가예요.
네. 미국 이민 가면 1년이면 새 차 사고요. 어. 8, 90%. 또 5년이면 집을 사요. 미국 네. 사람들 30년에 못해. 진짜 열심히 살거든요. 예. 예. 90년도 초에 이제 북쪽이 이제 막 기아에 빠지고 그럴 때 미국 사람들이 안 믿었어요. 그 코리안이 어떻게 굶느냐. 그러냐. 우리 동네 제일 큰 집 이사 오고 제일 큰 차 타고 다니고 제일 잘 사는 게 코리안인데 네. 그 말도 안 돼. 코리안이 뭐? 굶어? 아이 그런 거짓말하지 마. 왜냐면 남북을 이제 나눠서 잘 모르니까. 모르니까 하나로 생각하니까요. 예. 그 정도 한국 그다음에 한국이 장점이 남을 침략을 안 했어요. 역사 속에. 예,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일이야. 거북선 12개가 아니라 120개, 1200개 만들어서 좀 다른 데 가서 좀 전쟁도 일으켰어야 돼. 지금 생각해보면 좀 억울해요. 옛날에는 다 그랬지. 근데 그 이제는 우리가 남을 침략하지 않은 게 한국처럼 되고 싶어 한 나라가 그렇죠. 전 세계에 엄청나요. 이 아침에 이 이티오피아 뭐 이 터키 네. 이런 친구들 만나면요. 오늘 네. 아침에도 만났는데 서강대학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학생이고 예. 배우러 온 거예요. 네. 예. 배우러 온 거예요. 한강의 기적을 배우러 온 겁니다. 예, 오늘 우리 시청자들께서 그 인유한 위원장님 말씀에 푹 빠져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지금 함께하고 계신데, 예, 그래도 우리 인유한 위원장님이 저보다도 바쁘시니까 이제 적당하게 오늘 마무리하고 보내드려야 되겠어요. 저희가 아예 우리 다음에 한번 인유한 위원장님 모시고 진짜 특집 방송 같은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방송 끝난 다음에 이제 의견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또 순천 정원 박람회 그 홍보대사인데 순천 우주의 중심 순천을 꼭 방문해 주십시오. 전라도가 아름답고 순천은 더욱 아름답습니다. 꼭 여러분 오시고 또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50년 동안 발전했는데 이제부터 더 발전해서 다음 50년은 더 아름답게 우리 후세들한테 더 좋은 나라를 물려주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마감합시다. 감사합니다.